저 모텔로 갈까? 아, 존나 좋다. 밖은 지옥인데 여긴 천국이네. 영화 친구 김시상. 경찰서에 잡힌 세진과 주영.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반성은커녕 경찰서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신고할게요. 오히려 혼을 내는 경찰을 신고하겠다는 주영. 경찰이 손을 부여잡고 설득해도 그저 웃기만 하는 세진. 이들은 왜 경찰서에 있는 걸까요? 그동안 세진과 주영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등학생 세진은 갑자기 교장에게 불려와 한상 가득 차려진 중화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많이 먹어. 호 선생님도 드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는 걸까요? 우린 네 편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릴 믿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때 조심스럽게 들어온 남자. 교장은 다짜고짜 그에게 벌을 줍니다. 심 선생. 네. 그러고 있지 말고 엎드려 뻗쳐요. 실은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자 갓 교생 실습을 마친 심 선생이 세진을 임신시킨 상태인데 몇 개월 됐어? 얼마나 됐는데? 수술할 거예요. 이를 용납하기 힘든 교장은 골프채로 심 선생 엉덩이를 후라칩니다. 엎드려! 하나, 둘. 그의 고통이 얼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심 선생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를 혼내는 건 왜 교장의 몫일까요? 이거 누구누구한테 얘기했니, 세진아? 임신한 허 선생은 마치 숙련된 직원처럼 세진에게 서약서를 내밉니다. 여기다 서명하자. 씨발려나. 학교 친구들에게선 놀림당하는 세진은 어른들에게선 무의미한 응원을 받습니다.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세진이 화이팅. 그녀를 도와줄 사람 없는 그때 주영이 나타납니다. 난 18이고 주영. 난 집 나온 지 4년. 18세진. 수술하려고. 돈이 필요한 세진과 도움이 필요한 주영은 어느 전시장을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데 혹시 TV가 필요한 걸까요? 그런데 화장실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한참을 대화를 나눕니다. 밤이 깊어지고 전시장이 문을 닫자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는 세진과 주영. 그렇게 무단으로 전시장을 빌린 둘은 마음껏 쇼핑을 쓱쓱 합니다. 역시 쇼핑은 밤에 해야 제맛이죠? 밤도깨비가 존재한다더니 실은 세진과 주영이었네요. 그렇게 쇼핑을 끝낸 밤도깨비들은 다시 화장실 천장으로 사라집니다. 브로커를 만난 세진과 주영. 니들 집 나왔지? 브로커 일을 하는 어른은 만난 거 사주겠다는데 저 모텔로 갈까? 갑자기 모텔로 향합니다.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연기를 내뿜는 주영. 아, 존나 좋다. 밖은 지옥인데 여긴 천국이네. 밖은 지옥입니다. 씨발 그럴 용기 있으면 차라리 그 용기로 잘 살아. 우연히 만난 제필은 시종일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애를 떼겠다는 세진에게 애 뗄 용기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긴 제필이 말처럼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몇 살? 18요. 더구나 18살 세진이 말이죠. 제필의 강한 말에 오빠, 나 좋아하죠? 언제 교회 가서 기도해. 제필은 죽을 애가 귀신이 되어 평생 괴롭힐 수도 있으니 일단 교회로 가자고 합니다. 어른들의 어른 하나님은 세진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린 왜 하나님을 비호해요? 돈이 가득 담긴 헌금함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다가 그만! 신지는 휴대폰을 기부해버립니다. 좋댔다 씨발. 하긴 하나님도 이 시대에 적응하려면 휴대폰도 필요하시겠죠? 다시 동구하기에 나선 세진과 주영. 거기에 보호자가 된 제필, 천방지축 신지까지. 이제 둘이 아니라 넷입니다. 여기 두 분은 집으로 귀가. 피를 뽑고 임상실험 일을 기다리는 그때 이분 임신 맞죠? 결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세진. 박차고 이곳을 나갑니다. 세진은 제필이 훔쳐온 약을 입안 가득 넣어보지만 공허한 소리만 화장실을 가득 채울 뿐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다 먹자.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세진. 오늘은 이가. 제필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세진과 주영을 데려갑니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신지. 형님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 아, 사회생활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시는 제필.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실은 이 가게 사장이 제필의 친형입니다. 야, 둘이 사진 한번 찍자. 어디다가 보내려는 건지 이 어른은 세진과 주영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할지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진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빠 선물? 세진은 이제 또 다른 어른들을 상대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진은 웃음을 잃지 않는데요. 오빠 와. 진짜로 왔네요? 아 그럼. 오빠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진의 웃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분이 좋았는지 아저씨 둘이서 노래를 부르자 세진과 주영은 두 아저씨의 재롱을 보며 술을 마십니다.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죠? 세진과 주영이가 어른들을 제대로 놀려주네요. 그때 소개를. 꽃이라면 세진과 주영을 칭하는 것 같은데 소개료를 따로 받는 제필. 현금도 두둑한데 제필의 표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형이 맨날 말했잖아, 제필아. 주었으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이상한 말로 제필을 건드는데 씨발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몇 번 얘기해 씨발로만 진짜. 마치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동생을 아주 쥐어 패는 형. 그걸 보고 바로 쫄아버린 신지. 하나 둘. 어우 저걸 어째. 형 맞아? 내가 안만 척 같아도 네 형이다. 어?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제필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겠죠. 신고 좀 하려고요. 경찰서에 잡힌 세진과 주영은 경찰서에서 경찰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신고할게요. 경찰은 손을 부여잡고 설득하지만 세진은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때 화가 단단히 난 경찰. 너 밖에 혼자 있는 동생 생각은 안 해? 실은 아까 전부터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온 세진의 동생. 동생에겐 세진이 유일한 가족이고 세진에겐 동생이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야? 제가 언니 보호자예요. 이렇게 걱정하는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진은 그저 웃기만 합니다. 혹시 세진은 모든 걸 다 포기한 건 아닐까요? 니들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 문제를 알고 싶지만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병원에 들른 세진과 친구들. 아빠 되시죠? 암묵적으로 아빠가 된 제필. 지금은 어떻게라도 의사를 소개하는데 마음이 급한 세진은 곧바로 저 오늘 수술 받아요? 저 수술 받으려고 왔는데. 그저 웃으며 살고 싶었던 세진은 언제쯤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칼처럼 예리하게 가슴 깊이 들어오는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이 작품은 세진이라는 친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서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발견되는 영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는 삼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난 선호공이 요괴를 물리치며 최후의 목적지에 도착해 자유를 찾는 서유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주인공이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로드무비 형식을 띈 영화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고 보면 재밌을 거예요. 세진은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서명하자. 그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에 자신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세 사람 주영, 제필, 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몇 살? 18요. 마치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처럼요. 하나님. 우린 왜 하나님을 비호해요? 이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니들 집 나왔지? 이 어른들은 요괴처럼 하나같이 이들을 속이려고 듭니다. 저 모텔로 갈까? 요괴의 소굴은 항상 달콤하죠. 아 존나 좋다. 밖은 지옥인데 여긴 천국이네. 세진과 친구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며 요괴 같은 어른들을 만나고 야, 둘이 사진 한번 찍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결국 누가 요괴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신고 좀 하려고요. 과연 세진과 친구들은 요괴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나라라 슈퍼보트! 우린 네 편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릴 믿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저의 이런 해석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화는 두 가지 포인트를 더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주 뜨거운 배우들이 나옵니다. 아직 낮 30을 비롯한 드라마에서 연기 경력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EXID 출신의 배우 안희연이 세진을 돕는 주영을 연기하고 있고, 박화영에서 세진을 연기한 배우 이유미가 이번에도 세진을 그대로 이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화영2 같은 느낌으로요. 덧붙여 맞는 연기가 장난이 아닌 제필은 어른들은 몰라요 이황 감독이 직접 연기를 했습니다. 정말 연출만 재능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맞으면서 째려보는 연기가 이렇게 일품인지는 몰랐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의 이야기이면서도 다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건데요. 어른들은 몰라요는 2018년에 10대들의 이야기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영화, 박화영에 등장하는 인물 세진의 이야기를 뚝 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배우 이유미가 이번에도 세진을 연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았던, 그리고 어른들이 몰랐던 그 거대한 세계관을 이 작품을 통해 입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른들은 몰라요를 소개해봤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무엇보다 세진의 웃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계속 웃고 있지만 그게 세진의 성격 때문인 건지 아니면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반영된 영원히 사라진 웃음인 건지, 이렇게 답없는 질문이 되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그 감정을 알아챈 분이시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른들은 몰라요는 4월 15일 개봉 예정이니 여러분도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